제가 지난 15년간 관절 통증만 집중적으로 치료해왔는데 척추 협착증이 생겼을 때는 딱 3가지만 안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허리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생겼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통증 잡는 안성생 안광준 원장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됐다, 좁아졌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디스크도 눌리고 뒤쪽에 있는 관절도 두꺼워지고 하면서 점점 주저앉는 게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구멍, 그걸 이제 신경공이라고 하고, 그런 구멍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기도 하고 양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한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거는 100%는 아니지만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 다니면 증상이 악화되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주사를 여러 병원에서 맞지 않기.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워낙 만성 질환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회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질환을 끌고 갈 것이고, 좋다 말다가 반복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병원 갔다가 또 재발하면 저 병원에 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약만 드신다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 될 건 없겠지만, 많이 아플 때는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신경주사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경주사라는 것은 주 성분이 스테로이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신경에 특별히 작용하는 그 효과 때문에 신경 관련 통증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쓰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주사를 맞지 않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 신경주사가 병원마다 100% 다 똑같을 수도 없고, 스테로이드의 용량도 각 병원마다 다를 것이고, 어떤 병원에서는 소량으로 여러 번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몰아서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매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시게 되면은 너무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주사를 이미 맞아봤다, 근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이제 환자분들도 종종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번 병원에서 주사를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넣었을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왠지 사람이니까 내가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사를 좀 더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막 주사를 만들 것보다는 몇 군데의 병원을 딱 정해서 적정 용량을 정해진 주기에 맞게끔 주사를 맞는 게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산하지 말기입니다. 등산이 안 좋은 이유는, 올라가는 거는 허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만 있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리막에서는 특정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내리막에서 보통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숙이면서 내려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척추를 많이 세운 상태에서 터벅터벅 내려오게 되는데, 이 자세로 인해서 척추가 더 아래로 짓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 다 허리를 펴고 오래 걸으면 신경이 더 압박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리막에서는 허리를 세우고 터벅터벅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은 올라가는 건 좋지만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걷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등산보다는 평지에서 걷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평지 걷는 거가 차라리 나을 수 있지만, 오르막처럼 근력을 감화시키는 효과가 대단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죠. 그 다른 운동은 이번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압감 무시하지 말기. 위압감이란 그냥 말 그대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해요. 한쪽 다리만 약해질 수도 있고 양쪽 다리가 모두 다 약해질 수도 있는데, 보통 다리 힘이 약해질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오랜 기간 협착증을 앓았던 분들이 많아요. 다리 힘이 빠질 정도로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누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는 이 압력을 줄여준다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다리 힘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 가셔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압감이 생겼다라는 건 이미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다리 힘이 빠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협착증으로는 대부분 다 오래된 분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리 힘이 빠진 걸 또 뭘로 아느냐, 그냥 힘 빠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근력 테스트를 해보면 별로 안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발 앞꿈치를 땅바닥에 끈다고 그러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보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말고 했을 때 도움되는 것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드려야죠. 앞서 제가 운동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협착증이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물론 이제 워낙에 협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도 같이 안 좋은 분들도 많아요. 무릎 관절이 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또 심지어 스쿼트도 적당히 잘 하게 되면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도 되기 때문에 무릎 질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무릎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스쿼트라는 운동을 잘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협착증에는 물론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쿼트라는 운동이 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올바른 자세를 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계단은 뭐 껏해야 한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스쿼트처럼 뭐 크게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쉴 수 있고, 주변의 건물 뭐 10층 이상 높은 건물을 아무거나 정하셔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올라가는 시간만 30분 이상 올라가셔야 돼요. 그 정도는 올라가셔야 근력이 충분히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플랭크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한참 그게 유행했을 때 그 운동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요즘에는 점차 추세가 플랭크 운동을 잘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게 한때 유행인 운동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 벌을 많이 서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벌 서는 거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거 뭐 오래 한다고 팔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벌 서는 거죠. 마찬가지 플랭크도 물론 근육을 쓰기는 하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기에는 그 운동은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에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더불어서 또 허리에 좋은 운동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와 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 병원 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신경주사나 그런 치료를 받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